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3호 제2면 기사입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와 장애인 복지 예산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이, 은 11월 12일, 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 감액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협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가족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따른 현장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 복지 예산 삭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과 복지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히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몰된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애인과 복지 종사자 등 일자리에 관한 예산 삭감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예산 편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예산 심의에 임하고 도민의 복지권과 현장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장애 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맞춤형 가족체험 운영. 경기도교육청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정재영, 25일 3 물결표 쌓인 5세 장애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 유아가족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북부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은 장애 유아가 포함된 55가족이 참여했다. 체험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과 속도에 맞춰 진행됐다. 장애 유아가족 놀이체험의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연계 예술체험, 음악회, 관람, 무한상상놀이 등으로 유아들이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또래와 교류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음악회는 유아들에게 익숙한 곡을 중심으로 연주하여 장애 유아와 가족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몸짓, 표정,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 유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가족체험이 장애 유아와 가족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을 위해 황세주 의원, 대전 사회복지홈 현장 방문. 황세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은 대전 척수장애인협회의 사회복지홈을 방문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금, 황세주 의원은 4.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 사회복지지원센터와 사회복지홈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함께 논의 중인 가층, 경기도 중도 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난치병 등으로 생애 중간에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을 의미한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입었으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신체 심리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중도장애인 사회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전재활, 시뮬레이터 차량, 사회복지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대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경기도에 필요한 지원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황경아 대전광역시 의원,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성범 장애인정책팀장, 김창호 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 남성우 4.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회장, 남정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장협,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운전 원양성 사업 간담회 개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원종, 이하 경기지장협, 는 11월 14일 장애인 택시운전 원양성 사업을 통해 택시운전원으로 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애인 택시운전 원양성 사업은 경기지장협에서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전원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며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택시운전원들과
장애인 택시운전 원양성 사업의 지원기관인 경기도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조보라 팀장과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수행기관인 경기지장협 김원종 협회장과 염진영 사무처장, 사업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택시운전원들과 고충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에 취업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에게 포상금과 상장을 수여해 택시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기 근속을 독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취업자들은 장애인 택시운전 원양성 사업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또한 지체 장애로 인해 승객의 짐을 실어달라는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일, 청각장애로 인해 승객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취객에게 본인을 무시하냐며 위협을 받았던 일 등 장애인 당사자로 일을 하며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경기지장협 김원종 협회장은 장애로 인해 승객에게 부당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운전원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에 의한 차별로 장애인 택시운전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도청과 함께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2015년 기금 사업으로 시작해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총 490명의 취업자를 양성했다.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 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 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 단말기 별표 사인, 휠체어 접근성 등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 단말기와 무인정보 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둘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별표 사인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 베리어프리 무인정보 단말기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 등 정보 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 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화 용역 등 제공 현장에 보급하고 TV,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한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라는 인식 개선과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